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가족을 검증하는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고발사주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서 윤 후보를 집중 검증한다는 건데요. 가족비리 검증위원회의 단장을 맡은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에서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의혹들이 제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의혹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고발사주 TF라고 전에 있었던 그 단위를 네.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의혹, 윤석열 후보 가족 비리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이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이 있고요. 우선은 네. 그다음에 가족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있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당시에 검찰 권력을 사유한다든지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 진행이 제대로 안 됐던 가족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것들 좀 중심되게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이루어졌던 사건을 중심적으로 보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네. 그중에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네. 회장 관련된 현재 사건도 포함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총장 당시라고만 얘기했지만 네. 꼭 총장 당시만 한정된 건 아니겠죠. 근데 예.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가 비록 내사란 이름을 붙였긴 붙였지만 꽤 진행이 돼서 네. 상당히 구체적 내용의 내사 보고서까지 작성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제 예. 그것이 이후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중에 그 구속이 되고 수사받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내일이 네. 영장실질심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되어 왔었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했던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에 대한 구속도 저는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수사받을 때의 태도라든지, 네. 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따지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함께 연루되어 있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주가 조작을 같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미 기소가 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되는 만큼 네. 같이 이름이 지금 내사보고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작성했던 내사보고서에 보면은 주가 조작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확인은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하고요. 검증특별위원회 만들고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 가족 수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또 어떤 이유와 그 대상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그 후 일담을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한간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형수 욕설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유감 및 사과를 표명한 바가 있어요. 네.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 국민의힘 쪽의 그러한 입장 또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좀 엄포성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포성이다. 네, 추가적인 뭐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공수처를 윤수처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에게 유독 편파적인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에게 행해졌던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취소 청구했던 사건의 판결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네.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보도 사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네. 것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자다라고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부인 낙상 사고가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뭐 지금 조금 회복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회복이 조금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진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죠. 그래서 강하게 네.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계시는데요. 네. 한간에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낙상 사고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배후가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박 의원도 네.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뭐 그 부분은 뭐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네. 우선은 현재 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 영상도 공개를 하고 있고, 네. 심지어는 119와의 이제 전화 통화 녹취록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 배후가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는 내용 중에 의도성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의 의도성이 꼭 배우가 있으시죠? 있다라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꼭 배우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강력하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대응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여러 정황들이 다 설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 이제 허위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네. 대응을 좀 세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의도성이 있다고 이제 저희들이 네.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조직적으로 이걸 뭐 배포했다 이런 건 더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뭔가 사실관계를 해명할 만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허위성 이야기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죠. 네. 예. 오늘 야당에서는 이러한 각종 루머가 쏟아지고 가짜 뉴스가 쏟아지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이재명 후보의 품성을 되새겨봐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사실 왜곡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요. 예. 특히 이제 선거 국면이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지금 풍토라든지 상황을
저는 탓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측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그러시고요. 연일 언론 보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이 한쪽에 치우친 편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뭐 모든 언론이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확실히 좀 약간 편향되게 보도하는 매체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갖고 있죠. 네. 뭐 혹시 어떤 매체들의 어떤 편향성인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정 매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독 조금 불리한 보도들을 많이 내거나 좀 의심스러운 보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유리한 보도는 내용은 보도를 안 하신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보이는 매체들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뒤처지는 그런 조사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세요? 좀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네. 또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내놓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그 컨벤션 효과도 국민의힘이 좀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 저희들의 장점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면 당연히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컨벤션 효과라고 치기엔 조금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식, 어떤 대안들이 이러한 지지율 역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런 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이고 탁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저희들의 강점을 부각하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네. 박주민 의원께서도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도 지금보다는 나중에라는 말씀 주셔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워딩을 보시면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 등에 기반한 것이고 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통과되는 근데 과정에서는 좀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좀 해서 네. 여야 간에도 논의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토론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 내에서 토론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 네. 이 법안 심사나 아니면 관련된 토론회 같은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이라면 저희 당 차원에서라도 뭔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론을 장을 계속 열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그 일부 종교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눈치 보면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내 분위기는 뭐 그런 눈치를 본다기보다는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의 성격과 취지 그리고 의미상 여야가 대화를 좀 하면서 논의를 네. 좀 해나가면서 만들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좀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화와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